자, 오늘 배울 내용은 분자의 구조야. 분자의 구조. 분자의 구조.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 생겼냐? 예를 들어서 쌤한테 물분자가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구분형이야. 구분형이라고 말할 거야. 구분형이 뭐지? 아무튼 구분형. 또 메테인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사면체야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이 끝나면 갖춰지게 됩니다. 자, 그럼 분자의 구조는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바로 보여줄게요.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잠깐만. 쌤이 지금부터 이제 교보제를 이용한다는 건 이런 건데요. 잠깐만. 보여주면서 하자. 우리 209쪽에 있는 맨 위에 그림 보자. 209쪽 맨 위에 그림. 요 그림입니다. 자, 봐봐. 지금부터 쌤이 베릴륨 하나랑 염소 2개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를 제시할 거야. 이거를 염화 베릴륨이라고 하거든요. 잘 익숙하지 않은 어떤 분자야. 근데 이 분자는 베릴륨이라는 녀석을 생각해보면 베릴륨이 원자번호 4번이잖아. 원자과 전자가 2개다. 그죠? 1차 껍질에 2개 있고 2차 껍질 2개 있으니까 원자 껍질이 원자과 전자가 2개라서 공유 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전자쌍을 양쪽으로 염소랑 결합해서 두 쌍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 뭔가 이상해야 돼. 베릴륨이라는 녀석은 원자과 전자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2개를 버리는 게 더 유리한 녀석이거든. 다시 말해서 금속이야. 금속이면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 되고 저 자식을 음이온 만들게 해서 이온 결합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특이하게 이 녀석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염화 베릴륨 그래서 옥텟 규칙의 예외가 되어 있다. 옥텟 규칙 예외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갔지? 이게 뭐지? 이런 데 왜 없지? 잠깐만요. 규칙하고 다른 건가? 그럼 칙하고 다르죠? 이게 뭐가 없지 않나? 잠깐만요. 우와. 우리 책에는 막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져 있잖아? 여러분들? 없네요? 나만 그려져 있네? 대박.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죠? 뭐지? 뭐가 다르지? 있네, 없는 건 뭐지? 내가 줬으니까 있을 거 뭐지? 있을 거고. 있네요. 얘는 왜 없지? 다른 페이지 보고 있는 거네요. 잠깐만요. 두 번째 페이지. 다른 데인가? 미안해. 다른 페이지 보고 있다. 쏘리.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쌤이 아침에 나오면서 추어탕을 먹고 왔는데 미꾸라지가 이만한 게 들어있는 거야. 평상시 미꾸라지보다 훨씬 큰 미꾸라지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미꾸 엑스라지. 먹고 하자. 아무튼 미꾸 엑스라지. 자, 그걸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볼게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베릴륨이란 녀석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인데 그 녀석만 이 공유 결합을 해서 이렇게 분자를 형성하고 있어. 베릴륨은 원래 금속이라서 이런 공유 결합 안 해야 정상이거든. 근데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써있다? 옥텟 규칙의 예외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옥텟 규칙의 예외적인 게 그래서 베릴륨하고 붕소까지가 이렇게 공유 결합이 가능해요. 오른쪽 붕소 보이죠? 기억해야 돼. 따로 기억해야 돼. 베릴륨과 붕소라는 녀석은 그래서 공유 결합이 가능한 금속이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공유 결합이 가능한 금속이라서 옥텟 규칙을 좀 어겨요. 옥텟 규칙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공유 결합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이 예를 보고서 좀 이상함을 느껴야 원래 정상이야. 그동안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아왔다면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느껴야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이건 약간 예외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예외야. 베릴륨과 붕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한테 되게 낯선 어떤 분자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플루오린화 베릴륨, 3염화 붕소라고 하는 특이한 어떤 분자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예라서 이 예를 끌어온 거야. 자, 지금부터 쌤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자, 베릴륨을 이렇게 쇠굿을 갖다가 베릴륨을 표현할 거고요. 옆에 요 짝대기가 뭐냐면 여기 공유결합을 짝대기로 표현하는 거 배웠죠. 지난 시간에 루이스 전자점식에 의해서 공유결합과 공유결합 공유전자쌍을 짝대기로 표현하는 걸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해서 여기를 요 짝대기로 표현을 할 겁니다. 짝대기로. 그래서 베릴륨이 있으면 양쪽에 공유결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야. 보이나요? 베릴륨이 양쪽 공유결합이야. 양쪽에 플루오린 붙이고 있죠. 플루오린과 플루오린도 쇠고슬로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중요한 건 이거 전자쌍이잖아. 얘도 전자쌍이죠. 전자하고 전자는 서로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왜? 전자는 마이너스 같은 극이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밀어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생각해봐. 요 전자쌍과 요 전자쌍이 서로를 최대한 멀리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저겁니다. 벤의 180도만큼 밀어내면 서로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 거야. 아니 180도 말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안 돼. 90도니까 둘 사이의 각도가 90도라서 좀 불안정해집니다. 최대한 멀리 꺼져! 한 게 18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결합과 요 결합의 각도 이걸 결합각이라고 합니다. 결합각. 플루오린과 베릴륨의 결합각이 몇 도입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공유 전자쌍이 두 쌍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멀리 밀어내는 각도 몇 도? 180도의 각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녀석은 무슨 형태를 가진다? 직선의 형태를 가지죠. 그래서 이름이 직선형입니다. 라고 불러줍니다. 분자의 구조가 무슨 모양이야? 직선형이요. 라고 불러줍니다. 직선형.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이 직선형은 바닥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딱 달라붙죠. 바닥에 딱 달라붙으면 평면 구조다. 라고 불러줍니다. 자, 써보세요. 직선형이면서 써있죠? 평면 구조라고 써있죠? 평면 구조인 거 체크하면 됩니다. 평면이야. 직선형도 평면 구조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선형도 평면 구조야. 플루오린과 베릴륨은 평면 구조입니까? 입체 구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직선형이기 때문에 평면이네 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염화 붕소를 볼게요. 3염화 붕소. 3염화 붕소는 가운데 자, 붕소가 있죠. 붕소. 자, 여기 베릴륨하고 붕소의 공통점은 뭐냐면 베릴륨이 양쪽으로 공유결합하고 있고 붕소가 하나, 둘, 세 군데 공유결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염소하고 붕소의 차이점은 염소는 하나의 공유결합만 하고 있는 것들이고 가운데 붕소가 세 개 결합하고 있잖아. 이때 이 붕소 또는 베릴륨 같은 가운데 위치하면서 여러 개의 녀석들과 공유결합하는 요 원자를 뭐라고 하냐면 중심원자라고 부르는 중심원자. 중심원자가 붕소예요. 중심원자가 베릴륨인 겁니다. 그래서 위에 중심원자에 이렇게 써있어요. 중심원자가 뭘 의미하는 거다? 여러 개의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녀석을 이제 중심원자라고 불러줍니다. 자, 중심원자가 붕소입니다. 붕소가 염소 3마리랑 결합을 하고 있어요.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 3마리랑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붕소가
염소 3마리랑 결합을 하는데 만약에 이 모양이라면 여기는 180도인데 여기 90도잖아. 얘네들이 좋아해 싫어해? 뭐 하는 거야? 쟤만 좋고 우린 나쁘잖아. 밉니다. 나는 어쩌라고? 밉니다. 그래서 서로 가장 공평하게 각도를 나눠 가진 게 몇 도다? 120도겠죠? 320도를 세 군데로 나눈 게 120도. 이게 가장 공평한 형태야.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결합과 이 결합의 각도야. 이 각도, 결합과 결합의 각도가 몇 도다? 120도라고 써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상식적이야. 이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인데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평면 정삼각형 또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불러줍니다. 평면 삼각형. 얘도 바닥에 놓으면 바닥에 딱 달라붙죠? 이건 평면입니다. 나 평면 싫어! 나 입체하면 안 될까? 입체로 올라와 보자. 어떻게 되냐? 여기는 각도 엄청 커지지만 여기는 90도잖아. 그치? 아까 120도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죠? 입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훨씬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어. 다시 평면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평면 구조이면서 삼각형 구조인 평면 삼각형을 가지게 되는 거지. 분자의 구조는 그래서 이 전자쌍이 어떻게 서로를 미느냐가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구나라는 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구조. 이런 전자쌍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분자의 구조가 결정되는구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할 겁니다.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은 공유결합을 하나 더 하고 있죠. 총 4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게 됩니다. 맞죠? 총 4개의 공유는 탄소가 중심 원자고요.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평면 구조를 만들어 보자. 평면을 만들면 이렇게 서로가 몇 도? 90도가 되면은 잘 나눠 가지는 거잖아. 그치?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많이 서로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입체를 형성하면 됩니다. 봐봐. 하나가 섭니다. 그래도 90 똑같죠? 얘가 녹아났네요. 녹았다는 말은 되게 좋아졌죠? 얘의 전자쌍과 이 전자쌍은 서로 180도가 되니까 훨씬 좋아진 거잖아. 다른 애들이 뭐야? 우리는 90도야, 쟤는 180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공평하게 나눠가지기 위해서 아래 것들이 이렇게 땅땅땅 120도를 형성하면 아래 것들은 공평해졌죠. 근데 문제는 뭐야? 위로 입체의 구조를 형성한 얘는 몇 도야? 아직 나는 90도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아직도 90도야! 제가 얘네들을 잘 봐. 아래로 조금씩 밀어냅니다. 이렇게. 그럼 서로가 모두 같은 각도를 가지게 돼요. 이게 몇 도다? 이건 암기해야 돼. 109.5도입니다. 109.5도의 각도를 가지면서 저런 모양을 만든다는 거.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모양을 뭐라고 말하냐? 정사면체 구조라고 해요. 정사면체. 입체 구조죠. 오늘 최초로 등장한 입체 구조야. 이런 입체 구조를 형성했을 때 가장 전자쌍끼리 서로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 모양인 겁니다. 맞죠? 109.5도라는 각도 기억하고요. 얘는 정사면체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왜 정사면체냐면은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 봐봐. 회전을 시켜도 아까랑 같은 모양이야. 회전을 시켜도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원래 그래야 돼? 같은 모양이 항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사면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109.5도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루이스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야. 딱 보고서 얘는 180도네. 이렇게 쓰니까 이건 180도, 90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얘는 3개의 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겠구나라고 이 구조식을 보고 이 모양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결합각이 몇 도다? 120도네요 라고 판단하는 거야. 얘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메테인이 구조식으로. 그렇다고 결합각이 90도라고 말하면 되는데 안 돼. 이렇게 이걸 보고서 이걸 떠올려서 109.5도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분자의 구조는 이 공유 전자쌍들의 반발력 때문에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을 첫 번째 1번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전자쌍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저거 반발 이론에 의해서 분자의 구조가 결정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저렇게 분자의 구조가 결정되는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특이한 걸 볼 겁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안녕, 암모니아. 하나씩 봅시다. 암모니아. 암모니아를 잠깐 보면은, 암모니아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암모니아는 중심 원자가 있고요. 수소 세 마리, NH3니까 수소 세 마리랑 공유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뭐가 있냐면, 아까 방금 봤던 세 개의 예에선 없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쫄대가 아니야! 질소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가연아. 질소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잘못 물어봤나? 왜? 맞지 않나? 너한테 물어본 거 맞아? 졸릴까봐. 대답해봐, 빨리. 질소의 원자 전자 몇 개야? 또 하죠, 빨리. 몇 개야? 오케이, 빨리. 질소의 원자가 전자. 5개. 잘했어요. 고마워요. 자,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잖아. 원자 번호 7번이니까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5개 있죠.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5개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야. 몇 개 부족해? 3개 부족하니까 3개의 공유결합 통해서 3개를 보충한 거야. 그죠? 그게 이 모습이거든? 그러면 암모니아는 수소 3마리를 공유함으로 해서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공유 전자쌍이 3쌍 있는 거 보여? 한 쌍, 공유 전자쌍이 한 쌍, 2쌍, 3쌍 있죠. 공유 전자쌍이 3쌍이니까 이런 모양이잖아. 이런 모양인데 그럼 120도씩을 가져가야 되는 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어요. 여기 이 녀석. 이거. 안녕? 요거.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다른 원자와 결합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 녀석 위에 전자쌍 하나가 둥 존재합니다. 그럼 이 전자쌍도 전자니까 서로 밀어서 이렇게 서로 밀어서 서로를 밀어서 이렇게 109.5도의 각도를 보여야겠지. 이렇게 정사면체 모양.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은 힘이 달라. 악기도 2단계 악기가 있고 3단계 악기가 있고. 잘 모르네. 미안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아무튼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은 힘이 달라. 생각해봐. 이 공유 전자쌍이란 녀석은 이 공유 전자쌍 요거는 첫 번째 1번 공유 전자쌍은 수소한테도 결합되어 있고 질소한테도 결합되어 있죠. 양쪽에 모두 구속되어 있다라고 표현할게. 자, 1번 요 전자쌍, 그 공유 전자쌍들은 양쪽에 모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넓지가 못해.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비공유 전자쌍은 이 자식은 누구한테만 구속되어 있는 거야? 질소한테만 구속되어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공유 전자쌍은 자유롭게 못 다녀.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되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막 밀 수 있다는 얘기야. 으쌰!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모두가 힘이 똑같다면 109.5도를 가져야 하는데 이 비공유 전자쌍의 힘이 좀 더 세니까 얘네들이 봐봐. 얘네들이 얘 때문에 좀 더 아래로 밀려. 조금씩 더 밀려서 2.5도씩 더 밀립니다. 약간 뾰족한 삼각형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삼각뿔 형태다라고 하고요. 2.5도가 깎였기 때문에 결합각이 몇 도다? 107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 힘이 좀 더 세서 좀 더 밀어내가지고 밀어낼수록 밑에 것들은 더
좁아질 거 아니야? 각도가 좁아지니까 결합각이 109.5도가 아닌 107도까지 좁아진 모습으로 상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면 약간 분자의 구조가 조금 달라지는 거 얘기하는 중입니다. 아, 이런 걸 삼각뿔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럼 삼각뿔 형태는 현지야 입체야 평면이야? 입체죠. 입체 모양인 겁니다. 입체 모양인 겁니다. 입체 모양이야. 삼각뿔도 입체 모양인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걸 볼게요. 오른쪽 녀석은 우리가 그동안 엄청 많이 봤던 물분자의 모습입니다. 자, 물분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분자는 수소 2마리랑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산소, 수소 2개. 그래서 H2라고 쓰잖아. 자, 근데 이 산소는 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6개입니다. 6개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서 몇 개 부족해? 2개 부족하니까 수소 2마리 끌고 온 거거든. 그럼 얘는 공유 전자쌍을 몇 쌍 형성을 해? 2쌍을 형성을 하고요. 나머지 2쌍은 비공유 전자쌍이 무려 2쌍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2쌍을 형성을 하고요. 비공유 전자쌍도 2쌍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2쌍이 있다 보니까 총 전자쌍이 몇 쌍이야? 총 전자쌍이 무려 4쌍이야. 총 전자쌍이 무려 4쌍이니까 이거를 모두 힘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109.5도의 각도를 가지겠지. 근데 아까 말했지만 비공유 전자쌍들의 힘이 어때요? 훨씬 세죠?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힘을 발휘해서 하나당 2.5도 또 하나가 2.5도니까 2.5, 2.5 109.5도에서 2.5, 2.5 둘 다 갉아먹으면 몇 도까지? 5도가 빠져. 5도가 109.5도에서 5도가 빠지니까 몇 도? 104.5도라는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되게 규칙적이죠. 엄청. 비공유 전자쌍 하나당 결합각을 2.5도씩 갉아먹는 거야. 더 줄이니까. 그래서 104.5도의 결합각을 가지게 되고요. 자, 비공유 전자쌍이란 녀석들은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전자쌍이니까 이렇게 없다 치는 거야. 없다 치는 거고 얘네를 이렇게 높이면 얘네는 이렇게 요 세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눕혀집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서 있다 하더라도 얘네는 입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평면과 입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요 세 가지 물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구분형 물분자의 모습은 바닥에 누일 수가 있어. 바닥에 눕혀집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툭 눕힐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 녀석까지는 입체 구조인데 얘는 바닥에 눕힐 수 있다는 건 뭐야? 얘는 평면 구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비공유 전자쌍 2개, 공유 전자쌍 2개를 가진 저 녀석은 무슨 구조다? 평면 구조입니다. 평면이고 이 형태를 뭐라고 불러준다? 구분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구분형이다. 구분형은 평면 구조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정리하면요. 공유 전자쌍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도 함께 고려해서 결합각과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 공유 전자쌍보다 비공유 전자쌍의 힘이 좀 더 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페이지 앞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 상상 교과서에만 나와요 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 공유 전자쌍의 활동 범위와 비공유 전자쌍의 활동 범위를 모식적으로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보다 비공유 전자쌍의 활동 범위가 훨씬 넓다. 무슨 말이야? 힘이 좀 더 세다 생각하면 돼. 힘이 좀 더 세서 다른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밀어가지고 결합각을 좁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자, 다시. 하나만 더 하면 바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전자쌍 반발 이론은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들이야.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면 서로 최대한 밀어내는 게 180도다.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면 최대한 서로 밀어내는 게 120도다. 공유 전자쌍이 네 쌍이면 서로를 최대한 밀어내는 게 109.5도다.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얘는 평면이지만 얘는 입체 구조인 정사면체를 가진다.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건 뭐다? 전자쌍들 간의 반발력 때문이다. 즉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분자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얘기했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쌤 이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쌤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단일결합 취급합니다. 단일결합 취급합니다. 어쨌든 전자쌍이잖아. 전자쌍과 이쪽 전자쌍 간의 관계니까 얘를 단일결합 취급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요. 다시 말해서 양쪽에 이중결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자쌍들과 이 전자쌍들 간에 서로 최대한 멀어지려면 180도여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더라도 단일결합 취급해서 180도인 걸 그대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역시 180도의 결합각을 가진 직선형이고요. 사이아나수소 같은 경우도 이 오른쪽에 무려 3중결합이 있지만 단일결합 취급하면 얘와 얘가 전자쌍과 전자쌍 간에 서로 최대한 밀어낼 수 있는 각도 180도 직선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죠?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 그 다중결합을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한다. 즉 단일결합 취급한다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 단일결합 취급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면 돼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중결합, 이게 단일결합 있습니다. 얘를 단일결합 취급하면 하나, 둘, 세 개가 120, 120도의 각도를 가지면 되지. 근데 얘는 조금 달라. 얘는 이중결합이니까 전자쌍이 하나 더 있죠. 전자가 4개 모여있는 거잖아. 전자가 4개 모여있으니까 조금 더 반발력이 세서 조금씩 더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이어야 하지만 좀 더 밀어서 나는 122도. 그러니까 2도, 여기도 2도 밀리가 아니라 120에서 2도 빠진 116도를 가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 구조일 때는 약간 좀 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런 경우는 더 밀 게 없죠. 더 밀 게 이쪽으로 밀어봤자 일로 밀려도 얘가 또 밀 테니까 얘는 180도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조금 약간의 반발력 차이가 좀 있네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표현해? 약 120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 120도라서 평면 삼각형 구조를 하고 있어. 단일결합 취급하면 분자의 구조 예측하는데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 시험 문제 하나만 제시하고 잠깐 문제 풀게요. 봐봐. 퀘스천. 메탄올입니다. 다짜고짜 물어볼게. 메탄올은 입체 구조일까? 평면 구조일까요? 찍어봐. 메탄올. 찍어! 찍는 시간. 찍어. 정답. 잘 찍었어요. 입체 구조입니다. 메탄올의 화학식을 줍니다. 화학식을 줍니다. CH3OH. CH3OH라고 줘요. 이거 주면은 입체인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냐? 이걸 가지고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저번에 시험 볼 때도 좀 필요했던 능력이긴 한데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CH3 써있으니까 C가 중심 원자야. C는 탄소라서 원자과 전자가 총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을 그립니다. H3니까 3개가 수소가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다는 뜻이야. OH는 그래서 O하고 H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O는 산소는 공유 전자쌍, 공유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몇 개 있다? 2개 할 수 있어요. 2개. 할 수 있으니까 양쪽에 하나, 2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입체일까 평면일까? 이때 잘 봐. 중심 원자가 얘도 중심 원자고 얘도 양쪽 결합하니까 얘도 중심 원자야.
각 중심 원자별로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1번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너는 누구랑 결합하고 있니? 나 얘네들하고 결합하고 있어. 이렇게 묶어봐. 탄소가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 그치? 근데 공유 전자쌍이 4쌍 있으니까 그거 정사면체 모양인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얘가 109.5도의 각도를 가지게 되는 거야. 물어봅니다. 이게 알파라고 쓰고요. 알파의 각도가 몇 도냐? 시험 문제입니다. 109.5도야. 90도 넣었으면 안 돼? 109.5도라고 써주고 입체니 평면이니 입체 구조인 겁니다. 정사면체이니까. 그죠? 입체인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면 안 되고 하나 더 해야 돼. 어떻게? 이 산소라고 하는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넌 누구랑 결합하고 있니? 나 왼쪽에 탄소고 오른쪽은 수소야. 이 결합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거는 산소가 공유 전자쌍만 양쪽에 2개 있을까? 아니야. 비공유 전자쌍이 무려 몇 쌍 있다? 2쌍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총 전자쌍이 몇 쌍이야? 4쌍이야. 근데 2개는 공유 전자쌍, 2개는 비공유 전자쌍. 무슨 구조를 형성했었죠? 기억납니까? 물분자와 같은 거야. 물분자처럼 구분형의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구분형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요 결합각이 몇 도게? 그래서 104.5도다 이게. 요 결합각이 180도가 아니라고 104.5도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180도 그리면 안 돼요. 104.5도야. 그래서 제 구조식만 보고서 이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환산을 해서 그림을 다시 재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환산을. 방금 쌤이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고요. 요거고. 그래서 이쪽은 사면체 구조고 이쪽은 구분형이다 써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걸 실제로 3차원 입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라고. 이쪽은 사면체 구조고 이쪽은 구분형이에요. 구분형의 구조를 가지고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입체고 이쪽은 평면인 거야. 맞죠? 입체 구조이고 구분형은 아까 평면이었잖아. 자기 몸 안에, 자, 메탄올은 자기 몸 안에 입체 구조도 가지고 평면 구조도 가지는 거야.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입체 구조인 거야. 그래서 이 메탄올은 입체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몸 안에는 입체인 부분도 있고 평면인 부분도 있는 거야. 오케이? 조금,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도 이게 다 우리가 매치가 돼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되게 원리는 간단해. 원리는 간단한데 다양한 예들 속에서 이 몇 도인지 무슨 구조인지 탁탁탁탁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210쪽 문제 풀어볼게요.